대화할 시장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기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새삼 겨울이 코앞까지 다가온 분위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11월 18일 6위의 외환시장 이야기의 기본적인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트럼프 때문에 금융시장의 혼란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 중이지만 국내 증시는 연일 외국인 매도세에 의해 하락하는 모습이고 반도체 부분에서 맥을 못 추고 있는 삼성전자는 결국 5만원 선을 하향 돌파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불안감, 그의 2기 내각 인선에 대한 결정이 발표될 때마다 시장은 출렁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이미 트럼프의 공약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고 그 공약에 맞게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시장이 출렁일까 싶기도 합니다. 인선된 내각 구성원의 성향이 너무나 비슷하고 너무나 보수적이고 너무나 국수주의 사상을 가져서일까요? 공약보다 더 공약스럽게 시행될까봐 두려워서일까요? 현재 시장은 온통 트럼프와 트럼프의 사람들에 의해 영향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트럼프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트럼프 정책이 다른 나라와 어떻게 연관관계를 이어나갈지 세계 지도를 만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조금 넘는 시간으로 정리하려고 했으나 지난주도 그렇고 한 주가 계속 도저히 5분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들어두시면 내년 1월 20일 트럼프가 출범한 이후 향후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해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내년인 2025년 1월 20일 출범합니다. 선거에서 트럼프는 무시무시한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부터 시작해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지 이번 트럼프 이미 내각의 예상 명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는 천천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일이 이름과 성향을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인선의 전반적인 특징은 트럼프 본인에게 오직 절대 충성하는 사람 우선으로 뽑았다는 것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학자나 관료보다는 정치가 출신이 많다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의 표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그의 공약대로 강력한 이민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이 포진되었고 또 반중국, 반이란, 그리고 반쿠바 등 정치인임에서도 어느 정도 확고한 라인을 긋고 외교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가정보국장이나 국방장관의 성향을 보면 국제경찰의 역할을 차지하고 미국 우선주의로 가겠다는 의지가 확실히 보여집니다. 성향의 칸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글자를 보시면 역시 트럼프가 선거 공약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충실히 시행할 수 있는 사상을 가진 인물들로 대거 포진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1기 내각 출범 초기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포석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정리해서 한번 세계 지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지도상에 빨간 숫자와 파란 숫자가 보일 것입니다. 빨간 숫자는 해당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을 해서 이익을 얻는 순위이고 파란 숫자는 미국이 그 나라에서 이익을 가져오는 숫자입니다. 대미 수출 1위는 중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역으로 미국 제품을 수입하는 부분에서는 3위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중국을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높은 국가는 그나마 미국에 도움을 많이 주는 것이니 미국에서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캐나다가 그러합니다. 미국산을 가장 많이 사가면서 미국에는 조금만 수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파란색은 없고 빨간색의 대미 수출만 7위입니다. 미국에 벌어주는 것은 없고 수출로 돈만 벌어간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번에 외환광찰 대상국으로 재지정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숫자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화살표의 방향을 보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서로 견제를 하는구나 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 이민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일방적인 미국의 희생보다는 각 국가에서 먼저 비용을 부담하라는 원칙인 것 같습니다. 나토 지역의 방위비 분담금도 그러하고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또 과거 기후 협약에서도 미국이 부담하는 분담금에 비해 미국이 받는 실익이 적다는 입장에서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한 것도 그러하고 역시 트럼프는 공약을 착실히 실행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고 러시아와의 협상을 주도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역시 시장의 규모가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가 훨씬 크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일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를 배척하고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향후 크게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이룬 후 북러-혈맹 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과의 자연스러운 협상으로 이어진다면 우리 입장은 굉장히 모호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무역뿐만 아니라 군사적 측면에서도 대중국 견제는 강화될 것입니다. 관세부터 군사 문제까지. 결국 북서관계 회복 이후 대중국 견제를 강화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입장 표명을 요구할 것이고 결국은 우리나라는 중국과 더 껄끄러운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입장은 끼어있는 모습이라 한국이라는 시장의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분야 역시 수출 부진을 보이고 있으니 한국의 주식은 매력이 떨어지고 결국은 시장에서 외국인이 떠나는 모습으로 나타나 증시가 하락하고 이는 달러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어 환율은 1,4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불안한 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트럼프는 착실히 자신의 공약을 실행해 나갈 것이고 우리는 한결같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재미있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경 글로벌 마켓의 분석에는 미국이 자국 기업의 수출 증가를 위해 달러를 강세해서 약세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과거 트럼프 1기 때 실제로 이 정책을 검토했었으나 시행은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이번 2기 때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시장에서 달러 약세가 진행되면 이는 교역 상대국의 충격 흡수가 예상되니 대놓고 교역 파트너들에게 강제적 통화 절상의 압력을 가해 급격한 달러 약세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2기 때도 집권 초기 강력한 무역 제재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달러 강세로 인해 자국 수출의 감소, 수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결국 무역 제재가 실패하면 트럼프는 최후의 수단으로 이런 통화 절상의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플라자 합의가 단행되는 것입니다. 또 서두에서 이야기가 엄청 길었습니다. 그럼 지난주 시장의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엔화 시장입니다. 지난주 엔화는 트럼프 당선 이후 내각 인선자들이 예상대로 강성의 후보들로 채워지면서 지속적인 약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153엔대 초반에서 출발했지만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며 156.7엔대까지 상승한 후 일본 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으로 하락 전환해 154엔대에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이런저런 요인들이 결국 모두 다 달러 강세를 견인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13일 수요일 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인 2.6%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5일 밤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는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살짝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 금리 인하는 조금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발언을 했고 15일 밤 소매 판매 지수가 소폭 상승한 것이 그 증거라는 듯한 해석으로 12월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결국 미국 증시는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원화 시장 역시 큰 이슈보다는 어떻게 하면 주구장창 상승할 것 같은 분위기를 멈출까를 고심하던 외환당국의 의지가 안쓰러웠던 한 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400원이라는 심리적 저항 숫자가 너무 쉽게 돌파되어 버려 결국 무한 상승이라는 그림이 나올지도 모를다는 괴로움에 외환당국은 14일 오전 구두 개입까지 단행했으나 시장은 비웃기라도 하듯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개입에 대한 우려감을 버릴 수는 없었을 겁니다. 원화 역시 엔화, 위엔화의 동반 상승하는 모습에 따라 올라갔고 1,410원에 부딪히면 하락한 모습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결국은 독자적인 행보보다는 엔화와 위엔화의 움직임을 따라간 한 주였고 당분간은 셋이 손잡고 함께 다닐 듯합니다. 이번 주 주요 지표 발표 일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9일 유럽 지역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유럽은행의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인 만큼 잘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예상치는 상승으로 발표되어 12월 금리 인하에 신중한 접근을 가져오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일 밤 미국의 신규 실업수 당첨국 건수, 22일 새벽 기존 주택 판매, 22일 밤 합성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미국 시장은 예상한 범위 이내의 무난한 수치가 발표될 전망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60% 정도는 12월 0.25% 금리를 인하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에 예상치 이내의 발표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도 지켜볼만 할 것 같습니다. 상승 하락 시소 분석입니다. 고점 인식의 경계감 그리고 당국의 개입 경계감 외엔 뚜렷한 하락 요일을 찾기 힘듭니다. 미국의 지표 부진이 결국은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를 60% 정도까지 낮추고 있고 일부는 금리 동결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어
향후 증시와 금리 시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중국의 개혁 정책도 시장은 여전히 코웃음치는 분위기라 위안화 약세의 모습은 아시아 통화 전체 동반 약세를 불러옵니다. 이 또한 시장의 불안 요소이며 결국은 트럼프 당선 이후 자국 산업 육성 보호를 위한 트럼프의 행동들 하나하나가 환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듯합니다. 하락의 요인은 사실 역사적 고점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외감 당국의 개입 경계감 정도 외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점이 가장 큰 하락의 요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주 주요 이슈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차기 내각이 하나씩 구체화되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성향과 정책 방향에 따라 달러가 등락을 하고 있으니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령 선고에 국내 정치판의 혼란도 점점 무게감이 더해져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인해 계속되는 남북 긴장감도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시장의 혼란스러운 분위기는 결국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미국 시장의 경제 지표들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을 다시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에 파월 의장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어 향후 미국 경제 지표들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그리고 12월 B컷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던 유럽연방은행도 트럼프 당선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혼란스럽게 변해가고 있고 방위비, 관세 등 새로운 요인들이 많이 생겨나 각국의 독자적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어 향후 경제 지표들과 각 나라별 트럼프의 이해, 행정부와의 외교전을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그 외 선거 기간 동안 잠잠했던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공격했다는 뉴스도 있어 중동 문제 역시 꾸준히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래곤볼을 모으고 있는 이시바 총리의 힘겨운 여정들도 잘 지켜보아야겠습니다. 이번 주 예상 변동폭은 엔화는 152.5엔에서 157엔, 원화는 1385원에서 1410원입니다. 이상으로 11월 18일 이번 주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차트 분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6.25 외환시장 이야기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